짧은 시간에 할 얘기 다 하고 홍보까지 다 하셨죠? 동네 형들이 안 보이는 그 추잡한 점은 저한테 연락하시면 제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낱낱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신나하고 동네 형들 얘기 들어보니 공통점이 계속 좀 드러나요. 그 중에 제일 큰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개인의 취향이나 개인의 선택, 개인의 문화로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문화기획자라든가 기획자 하면 굉장히 정교한 과정들을 거치고 준비를 하고 기획을 해야 되는 것에 집중했는데, 이제는 지금 이 두 단체의 얘기만 들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가면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을 그때그때 드러내는 방식, 그러면서 그걸로 경험이 쌓여서 또 새로운 것을 낳는 방식, 그러면서 또 다른 세대나 영역이 결합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주목해야 될, 문화기획자라는 것을 규정하기 싫지만 그렇다면 정말 앞으로의 귀중한 문화기획자의 방향은 무엇일까 했을 때 좋은 시사점을 좀 주었던 것 같고요. 이제 한 팀 나왔는데 12개 팀이 오늘 발표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초반에 에너지를 쏘시면 좀 힘드실 것도 같아요. 그래서 좀 아까 박더빈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좀 여유롭게 즐겁게 좀 들으셨으면 좋겠고, 아트래시죠? 새로운 신정호 맞죠? 굉장히 재미있는 신정을 만들어냈는데 작은 따옴표의 장소영 대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좀 함성도 좀 이렇게 질러주시고 하면.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문화수혁명단체 작은 따옴표를 운영하며 선화혁명가를 꿈꾸는 장서영이라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앞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비밀을 한 가지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사실 지금 이 자리에 되게 사람들이 적게 있는 것 같잖아요. 사실은 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무대에 말이죠. 왜냐면 사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사실 저 혼자만 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었거든요. 사실 지금 이 자리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어요. 근데 원래는 그 무대를 여기 이렇게 바로 찍어주고 즉흥으로 포토샵해서 올리려고 했는데 그럴 수가 없어서 제가 2달 전에 그 되게 좋은 기회로 퇴대 연사로 설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연사로 섰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소개드렸던 그 페이지를 가져와서 인사를 드리게 됐네요. 어쨌든 여기 함께했던 정말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정말 함께온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 서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의 이야기를 저만의 이야기로 듣지는 말고 저희의 이야기라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그 내용 중에 이제 크게 3가지 키워드로 여러분들에게 좀 집중해서 들려드리고자 하는데요. 그게 첫 번째는 사람 중심이고요. 2번째는 나다운 삶, 3번째는 선언혁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3가지 키워드로 저희 단체가 주로 이루어져 있기도 해요. 근데 저는 오늘 이 중에서도 나다운 삶이라는 걸 좀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저희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저다운 삶을 찾아 나서게 된 계기는 대학교 때였습니다. 제 대학교 때 정말 그 필수 전공, 필수 교양 이런 과정들의 수업들을 들어가면서 내가 도대체 이걸 왜 하고 있어야만 하지? 내가 하기 원하지 않는 그런 과목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이 들면서 눈 뜰 때부터 눈 감을 때까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정말 나답게 살아갈 수는 없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휴학을 했어요. 학교를 때려치게 됐죠. 근데 그 당시에 학교를 때려쳤을 때 사람들이 전부 다 저를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 그때 장학금도 받고 학교 되게 잘 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미리 받았던 장학금이 3천만 원 가까이 됐었어요. 근데 장학금을 이제 휴학을 하면서 이제 사라지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뭐 그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제가 탄탄대로의 길이 잘 펼쳐져 있는데 거의 제가 얘기하는 그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얘기하는 걸 들으면 거의 진흙탕과 같은 느낌이 드니까 이렇게 많이 보더라고요. 주로 그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들은 주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뭐 돈이 많냐? 흔히 말해서. 2번째, 뭐 인맥이 화려하냐? 요새 누군가는 인맥이 너무 화려해서 문제죠. 어쨌든 그리고 스펙이 뛰어나냐? 4번째, 이 모든 걸 뒤엎을 수 있는 천재적인 능력이 있느냐? 저는 이 중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흔히 말하는 사회에서 얘기하는 성공 조건들이기도 하죠. 근데 제가 이거를 들으면서도 참 내가 지금 뭐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내가 내답게 살겠다는데 뭐가 이렇게 잘못됐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냥 꿋꿋이 내 신념을 유지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학교를 때려치면서 사회에 입문하게 됐죠. 그때 당시 사회에 입문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좀 잘 이미 피부로 와닿게 느끼고 계시겠지만 부정부패와 비리, 불합리, 불평등 이런 것들이 좀 가득한 사회를 마주했어요. 그런 사회를 보면서 두 가지 선택의 기회에 놓였던 거죠. 나는 지금 이 사회에 순응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그 속에서 이해는 하되 나만의 길을, 나만의 세계를, 우리만의 세계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 그래서 저는 후자를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4년 2월에 작은 따옴표라는 단체를 만들게 됐어요. 이 단체에 대한 소개를 잠깐 좀 드리자면 저희 단체 이름은 작은 따옴표인데 이게 한글로 작은 따옴표가 이름이 아니에요. 이 부호 자체가 이름입니다. 그래서 저희 처음에 원래 사업자 등록증에는 이 부호로 이름이 들어가 있었어요. 되게 신기하죠? 그 사업자 등록 해주시면 되게 애먹었는데 어쨌든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오늘 저희를 보시면서 어떤 감정을 느낄지 전 아무것도 몰라요. 그 작은 따옴표라는 부호가 어떤 한 사람의 속 깊은 생각, 감정을 담을 때 쓰는 부호잖아요. 진심을 담을 때. 여러분들이 오늘 저희를 보시고 느낀 그 진심이나 감정을 그대로 이 부호 안에 담아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 좋죠?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제 단체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저희 단체를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이제 설명을 드려요. 첫 번째는 문예술 혁명단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복합문예술 공간이라고 관악구 신림에서 두 군데 공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활동들이 되게 쉽게 설명을 드리면 딱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우리나라나 세계가 가진 사회적인 문제를 우리만의 예술로 녹여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공간에 대한 걸 좀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모습은 아니고요. 저희가 처음 시작했을 때 공간의 모습이에요. 이 당시에 공간이 가진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죠. 이때 공간에 있던 거라고는 먼지, 곰팡이, 모래, 벌레 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달 월세 낼 돈도 없이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이 당시에 뭐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여기서 저희가 살았거든요. 살면서 문화공간을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오시면은 아시겠지만 앞에 무대가 있고 뒤에 사는 사람들 옷이 걸려 있고 소파가 있고 침대가 있고 그래요. 무대가 있는데. 근데 저희가 온수 냉난방 이런 게 안 되니까 이제 씻긴 씻어야 되는데 이제 온수가 안 나오니까 천물점에 가서 이렇게 싼 거 하나만 달라고 하니까 이걸 주시더라고요.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단점이 있다면 오래 쓰다 보면 씻으려고 물에 손을 넣으면 전기가 통하는 단점이 조금 있어요. 근데 죽진 않아요. 짜릿합니다. 저희가 간판을 달 돈이 없어서 원래 PC방이었거든요. PC방 간판 위에다가 이렇게 페인트 칠을 해가지고 그려넣어서 간판을 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근데 간판이 지금은 또 없어요. 작년 여름에 태풍 불어갖고 떨어져 나갔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간판이 없어도 한 해에 한 2, 3천 명 정도가 왔다 갔다 합니다. 간판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그러니까 주구장창 되게 재밌게 놀았는데 그걸 하는 과정에서 무대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무대가 없으니까 저희가 주변 지인에게부터 텐트를 공짜로 받았어요. 텐트를 중간에 이렇게 여기 세워놓고 그 안에서 노래를 부르면 그게 무대였습니다. 제 중간 노래 부르고 있는 게 저예요. 그리고 이제 또 관객이나 객석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의자가 없으니까 동네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매트릭스 되게 많이 버리거든요. 그거 가져와가지고 깨끗하게 이렇게 잘해서 놓으면 그게 객석이었습니다. 이렇게 처음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사람들이 되게 어디서도 느낄 수 없는 일탈감을 여기서 느끼더라고요. 그러니까 입장료도 없고 24시간 열려있고 되게 자유롭게 운영이 되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밤새도록 같이 술 먹고 떠들고 놀고 노래 부르고 이렇게 노니까 되게 독특한 감정과 따뜻한 감정을 느꼈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하나둘씩 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눈 뜨고 일어나면 자꾸 뭐가 와 있어요, 택배가. 보면은 여기 보면 소파, 냉장고, 세탁기, 음향 장비, 악기부터 시작해 별의별 게 다 와요. 그러면서 지금 공간의 모습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좋죠? 위에가 1호점이고 밑에가 2호점이에요. 얘네들이 사진빨을 별로 안 받아서 원래 이건보다 더 예뻐요. 실제로 보면. 지금 1호점이고 여기 2호점인데 지금은 두 군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 공간들은 서울시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마을공간이기도 합니다. 저희 공간 대관 규칙 중에 되게 독특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간을 대관하는 과정에서 대관을 하는 사람이 대관 비용을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관비가 자유지불이에요.
왜냐면은 돈이 없는 사람도 말 그대로 돈이 없어도 스펙이 없어도 인맥이 없어도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우리는 모두 꿈을 꿀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어도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을 조금은 이 속에서만큼은 공감하고 공유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수백 수천 명이 수백 차례에 달하는 그런 대관을 하면서 되게 많은 분들이 꿈을 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공간이 되기도 했죠. 저는 이런 활동 말고도 되게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뭐 아까 사회 문제를 예술로 녹여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주로 하는 편인데 첫 번째 뭐 1인 가구, 뭐 세월호 또는 이제 위안부할머니 나눔의 집 직접 찾아갔을 때였고요. 그다음에 뭐 작다학당 대안학교, 뭐 모든 이들의 꿈을 위해서 한국 문화 등등 관련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아까 영상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아트렛이라는 프로젝트를 가장 메인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이 프로젝트는 우리나라의 길거리 쓰레기 문제 되게 심각하잖아요. 그 길거리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하면 예술로 녹여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만든 프로젝트예요. 이거는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면 보통 이제 길거리 예술하면 버스킹 많이 생각하시죠? 보통 버스킹 할 때 기타 가방을 놓고 돈을 받으면서 노래를 부르잖아요. 돈을 팁으로 받으면서. 근데 여기서 발상을 조금만 바꿔서 기타 가방 대신 쓰레기통을 놓고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를 팁으로 받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처음에 이게 될 줄 몰랐어요. 그냥 막연한 상상이었어요. 근데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버스킹뿐만 아니라 캐리커처, 캘리그라피, 페이스 페인팅 등등등 길거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예술에 이걸 접목을 시켰고요. 저희가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축제에 갔어요. 우리나라의 가장 쓰레기로 좀 유명하죠. 길거리 쓰레기로는. 그래서 그 축제에 가서 곳곳에서 굉장히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부스를 운영을 합니다. 근데 그 모든 체험 부스의 체험료가 축제에서 발생하는 길거리 위 쓰레기인 거예요. 돈이 아니라.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사람들이 쓰레기를 주우러 돌아다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쓰레기 들고 버리려고 줄을 섭니다. 진풍경이죠. 되게 신기하죠. 근데 이제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프로젝트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강제성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직접 쓰레기 주워서 버리기 때문에 시민의식이 개선되는 계기가 마련이 되고요. 두 번째는 쓰레기 문제가 실제로 줄어들고 세 번째는 함께하고 있는 축제기관 또는 단체, 국가기관 뭐 이렇게 지자체 이렇게 있겠죠. 이곳들은 저희로 인해서 친환경 이미지를 이제 형성하게 돼요. 그리고 네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아티스트가 재능 기부가 아니에요. 그 함께하는 주최 측으로부터 예산을 저희가 배정받음으로써 그 예산을 올바르게 분배를 함으로써 그 아티스트에게 수익 구조를 만들어주기도 하죠. 이 프로젝트는 거의 지금 40, 50여 개 정도 되는 행사와 축제와 함께 했고 내년도에는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기관이 주최하는 모든 축제는 아마 내년부터 적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프로젝트가. 그리고 런던에서 연락이 왔어요. 내년에 같이 하자고. 그래서 런던 시에서 주최하는 한국 문화 행사가 있는데 거기서 함께 하기도 합니다. 넘어갔네요. 저희가 원래 6월 5일마다 세계 환경의 날에 아트리시 페스티벌이라는 거래요. 그날만큼은 이제 길거리 쓰레기로 모든 게 통용이 되는 날인 거죠. 예를 들면 뭐 전시관이나 공연장의 입장료가 이날만큼은 쓰레기가 입장료인 거예요. 그리고 뭐 카페나 음식점에서는 이제 쓰레기를 들고 들어가면 서비스를 받게 되기도 하고요. 제가 이 프로젝트로 되게 활동을 하다가 되게 좋은 기회로 작년 연말쯤에 서울혁신상이라는 그런 부분에서 대상을 받게 돼서 시장상을 받기도 했고, 뭐 미래부 장관상, 대통령상, 그리고 이제 뭐 창업 오디션 프로그램 수상하고, 그리고 이제 뭐 KBS, 뭐 MBC 이런 공중파 방송에 좀 소개가 되면서 많이 알려지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아트리시 페스티벌이고요. 자세한 얘기는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페이스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여태까지 얘기를 하면서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 물음표가 되게 많이 떠다니실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드실까 생각을 해보니까 가장 주로 돈이라는 것에 대해 좀 생각이 많이 드실 것 같더라고요. 지금 현재 오늘 이 발표 안에서도 좀 돈이라는 얘기가 좀 많이 오르기도 했죠. 그리고 이 문제는 저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실제로 많은 문화기획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럴수록 돈에 대한 그 관념과 돈을 번다라는 그 개념을 조금은 다르게 이해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저희를 보면서 전마들 도대체 돈을 어떻게 번다는 거지?
라는 생각 분명히 드시겠지만 아마 그 과정에서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진짜 실제로 이 돈이라는 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얼마나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 사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돈을 번다라는 거는. 왜냐면 저희 단체가 좀 약간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보시다시피 실제로 돈을 그렇게 많이 벌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결국 사야 했던 것들을 결국 얻게 되었죠. 돈을 벌지 않았어도.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얻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가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되게 잘 생각해보면 되게 단순한 거예요. 돈이라는 건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하잖아요. 돈이라는 건 사람이 존재하지 않으면 필요하지가 않아요. 돈은 사람이 갖고 있고 사람이 벌고 사람이 쓰는 겁니다. 사람을 벌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긴 싫지만 이해를 하기 쉽게끔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벌면 돈이 따라오기도 해요. 그리고 돈만 따라오나요? 기회도 따라오고 제가 원하고자 하는 또는 필요한 물품이 그 사람이 갖고 있을 수도 있죠. 아니면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감정, 큰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지식, 재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저희 단체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저희 단체의 슬로건이 이건데요. 우리는 누구보다 나다운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고 그 작은 영향들을 모여서 선한 혁명을 언젠가 일으킬 것이다. 이게 저희 슬로건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들려드릴 이야기 두 가지가 있는데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삶을 살아오면서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비난을 했어요. 너가 지금 살아가는 삶은 사실 되게 비상식적이고 어떻게 보면 미래가 없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저는 그런 얘기들이 한편으로는 되게 매몰차게 들리기도 했지만 그래 한편으로 이해가 되기도 했어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한편으로 그분들은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 사람들이 이야기는 올바른 삶을 저에게 계속 강요하기도 하고 계속 이런 잣대로 비난을 하기도 했죠. 근데 저는 자기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절대 정답은 존재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 과정 속에서 그 사람들이 아무리 이거를 쓸데기 없는 짓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되게 재밌는 건 그 쓸데기 없는 짓이 결국 성공했을 때 그 사람들의 비난은 이렇게 바뀝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했어? 라고 물어보죠. 실제로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정말 세상에는 정말 각양각색의 정말 다양한 나무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언젠가 세상에 정말 거센 태풍이 휘몰아쳤을 때 그때 쓰러지는 나무가 있고 쓰러지지 않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저는 뿌리라고 생각해요. 전 이거는 사람도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이라는 그 나무의 뿌리가 깊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그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거센 태풍과 이런 고난 시련들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꿋꿋이 그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 분 한 분 정말 뿌리 깊은 그런 사람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런 분들이 조금씩 모이면 언젠가 그 나무는 숲이 되고 그 숲은 세계가 돼서 그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마을, 더 나아가 도시, 서울, 세계가 저는 바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하나 정말 소중한 뿌리와도 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서울, 더 나아가 세계를 바꾸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작은 따옴표의 장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